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 유희빈입니다. 제가 설계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단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꿈꾸는 삶, 나만의 작품으로 라는 주제로 단원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단원에서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생각해 본 다음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본 단원은 6학년 국어교과의 문학 파트를 8차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2022 내체표에 있는 핵심 문학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서 본 단원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선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 단원에서 학생들은 문학을 해석하고 감상하고 비평하고 창작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문학 수용 능력,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어 본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문학을 읽으면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타자와 소통하며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고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넣었습니다. 단원 핵심 아이디어는 제가 직접 구성해서 넣은 것인데 작품에 드러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을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원 설계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학을 학습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활동을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문학 단원을 선정을 했는데요. 근데 문학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삶과 연결 지음으로써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념인식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 차시에서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합니다. 근데 인물의 삶을 어떻게 중심으로 읽냐면 감정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인물의 삶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감상한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개념 인식에서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개념 연결입니다. 개념 연결은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관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차시에서 이야기를 먼저 읽고 구조에 맞게 간추립니다. 이것은 자신과 연관시키기 편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학생들은 구조에 맞게 간추린 내용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연관시킵니다. 이렇게 연관시킴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인식에서는 감상하였다면 여기서는 성찰하게 됩니다. 자신과 비교하여 성찰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을 쉽게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이 잘 연관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 그리고 활동지를 제공해서 단원 설계의 의도대로 자신을 연관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념 전이입니다. 개념 전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작품 표현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전 개념 연결에서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추구하는 삶을 정리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어떤 작품으로 표현할지 결정하고 창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자기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문학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원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념 성찰입니다. 개념 성찰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서로 공유하는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설명하고 다른 작품을 감상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타인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성찰한 다음, 표현한 다음 공유하는 과정까지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문학을 성찰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비교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정리해서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념 렌즈와 내용 분석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제가 설정한 단원의 핵심 개념인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을 개념 렌즈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 단원에서 문학을 통해서 많은 학습 효과가 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문학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 렌즈로 두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개념은 작품 속 인물의 삶, 자신이 추구하는 삶, 그리고 작품 감상, 표현, 공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차시에서 각각 다루게 됩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내용 요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내용 체계표에 있는 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재구성해서 넣었습니다. 먼저 지식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쓰기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입니다. 그리고 과정 기능으로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의 연관 과정을 넣었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작품 표현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태도에서는요.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성찰의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태도를 내용 요소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화 문장과 핵심 질문, 탐구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개념 인식 단계에 해당하는 일반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념 전이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개념 연결, 그리고 전이에 해당하는 일반화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념 성찰에 대해 해당하는 일반화 문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반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화 문장은 개념 렌즈와 관련 개념을 넣어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질문입니다. 개념 인식 단계의 핵심 질문은 작품 속 인물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입니다. 작품 속 인물의 삶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서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심화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그 외에 문학 작품을 독해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사실 질문으로 작품 속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념 연결과 전이에 해당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의 연관 과정의 각 단계는 문학학습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작품과 자신을 연관짓게 됩니다. 근데 각 단계에서 자신이 문학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 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이 드러내는 논쟁 질문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 질문은 활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가치는 무엇인가?입니다. 학생들은 본 활동들을 통해 작품을 읽고 성찰하고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등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문학 작품을 통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인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 외 타자에 대한 감상평을 환기하는 논쟁 질문이 있고, 그리고 작가가 추구한 삶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원 평가입니다. 탐구 수행 과제는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제입니다. 평가의 주안점은요, 자신과 연관지어서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작품에 잘 드러난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표현하고 공유할 때 자아를 성찰했는지, 그리고 타자를 이해한 태도가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평가의 주안점입니다. 평가 과제의 목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의 삶을 연관 지은 다음 성찰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한 삶을 드러낸 작품을 만듭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엔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죠. 이 작품에 자신의 삶을 추구한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역할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죠. 즉 문학 독자이고, 작품을 이해하는 독자이고, 그리고 창작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내용을 파악하고 작품을 만든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만든 작품은 결국 전시회에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청중은 교사 및 급우가 됩니다.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제를 설정하게 된 상황은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학을 성찰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과제를 제시하여 문학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된 작품을 만들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물 및 수행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의도대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하는데요. 이때 자신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 다음은 작품입니다. 자신이 추구한 삶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식을 선정해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토의 및 피드백입니다. 전시회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감상하는 것,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평가 기준은 작품 감상, 작품 표현, 작품 공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루브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감상은 개념 이해, 개념 인식, 차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작품을 읽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연관지어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를 성찰하면 잘함입니다. 그런데 보통을 받는 학생들은 연관짓기만 하고 이를 성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노력 요함에 대한 학생들은 연관짓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기만 합니다. 이때 교사는 작품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도록 적절한 발화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기 위함입니다. 연관을 해야지 성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연관을 시킬 수 있도록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작품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념 연결과 개념 전이에 해당하는 평가 부분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정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작품으로 표현할지 선정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과정이 표현을 한다면 자랑입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는 방식을 선정하지 못하고 그냥 작품으로 표현하기만 했으면 보통입니다. 노력 요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작품을 잘 선정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것도 미흡합니다. 이때 교사는 표현하기 쉬운 형식의 선택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예시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참고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념 성찰에 해당하는 작품 공유 평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친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잘함입니다. 그런데 보통인 학생들은 감상을 하기만 하고 작가가 추구한 삶을 파악하기만 했으면 보통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력 요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분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노력 요함입니다. 이때 성장 디딤돌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을 모두 이야기하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느껴지는 바를 모두 이야기한 다음 그것에서 작가가 원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사가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탐구 수업 흐름도 및 수업 디자인입니다. 아까 대강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인식 단계는 작품을 읽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그리고 추구한 삶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상황과 감정을 중심으로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념 연결입니다. 작품을 읽었으면 연관시키는 과정이 개념 연결입니다.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관짓고 그리고 성찰하도록 합니다. 학생은 작품 속 인물과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후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 장점과 단점이 약간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이 부분에 제시되는 교과서 본문이 위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지 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개념 전이입니다. 개념 전이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품 표현. 자신이 추구한 삶을 이전에 성찰한 걸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정리하고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것인지, 여기 갈래라고 적어놨는데 갈래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표현할 것인지 시, 그림, 그리고 소설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정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정리해서 표현할 작품 정하고 표현합니다. 네, 다음은 개념 성찰입니다. 표현했으면 이제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완성된 작품을 공유하고 그리고 타자를 이해한 태도를 기릅니다.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타자의 작품도 감상하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각 차시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인식 차시입니다. 개념 인식 차시는 두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쪽이 1차시가 되고 밑에가 두 번째 차시가 되는데 첫 번째 차시는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작품 속 인물을 바탕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느낌과 생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서가 잘못됐는데 먼저 1단원 전체 내용을 먼저 학생들과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번 단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제시합니다. 오늘 배울 관련 개념, 작품 속 인물의 삶, 작품 감상을 배울 것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할 문학을 통한 자아성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발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두 개념 렌즈와 관련 개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다음 그리고 본 수업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내가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교사가 제시를 한 후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일병장 유니순이라는 지문을 읽게 됩니다. 이때 읽을 때 인물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읽은 후에 작품 속 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발문을 통해서 상황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하게 합니다. 본 활동 후에
윤희순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기록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순이 추구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이 이어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시입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질문을 또다시 인물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발화를 통해서 상황이나 감정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이전 차시의 복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차시가 이전 차시와 구분되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사는 작품 속 인물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라는 발문을 제시함으로써 논쟁 질문을 친구들과 인물의 삶에 대해 토의하게 하고, 그리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다음은 활동 예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학생은 본문에 대한 주인공이 이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둘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서로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게 됩니다. 이해가 심화되게 되면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됩니다. 이때 작품을 읽고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의견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데도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념 연결 차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연결 차시는 자신을 작품과 연관시키고 그리고 성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3차시는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연관시키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4차시는 연관을 바탕으로 성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차시를 시작할 때 지난 차시에 했던 인물의 삶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을 복습합니다. 그 다음 이번 차시에서 배우는 작품 속 인물이 추구한 삶, 그리고 자신이 추구한 삶이 또다시 자아성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개념 렌즈에 대한 개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교사는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것인데 그것은 문학 감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듣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이곳에서 들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교과서에 있는 새로운 지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립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은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추구한 삶을 파악했으면, 여기까지 이전 차시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이제는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은 점이나 고치고 싶은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개념 렌즈와 관련 개념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비교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학생들이 지금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성찰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이 키워드는 다음 4차시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연관을 짓고 다음에 성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4차시입니다. 4차시는 지난 시간에 읽은 질문을 다시 읽고 활동을 복귀합니다. 그 다음 성찰이란 키워드를 이어서 가져와서 활동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품 속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의 연관 과정은 각 단계 문학 학습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은 이전 차시에 했던 연관 과정이 지금 문학 학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사고를 하면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활동지에 있는 것은 자신의 삶 연관 과정인데 이것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입니다. 이전 차시했던 비교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삶, 즉 추구하는 삶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작품 속의 인물처럼 트라우마를 나는 마주하지 못한다 또는 마주한다, 뭐 늦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난 작품 속 인물과 같이 성실함을 중요시 여기는데 최근에는 많이 밀려서 성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고 과정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장점은 주변을 잘 챙기는 것이고 단점은 게으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난 성실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주변인들을 챙기는 배려심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때 인물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는 각 문항마다 적절한 발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념 전이입니다. 개념 전이는 5, 6차시로 구성을 했고 5번째 차시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준비 과정입니다. 표현 준비. 그리고 6차시는 표현합니다. 학생들에게 바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지 못했기 때문에 5차시를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활동지를 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잘 떠오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추구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미래의 삶을 짧은 글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때 제가 이번 6학년 실습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짧은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양식의 활동지를 제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드러나게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은 이전 차시에 배웠던 활동했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관련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활동한 후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떤 작품으로 표현해야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지금 이 준비 과정을 어떤 작품을 표현할 것인지, 그림을 할 것인지, 시로 할 것인지, 소설로 할 것인지 학생들이 결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마치면 이제 표현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사는 자신이 추구한 삶을 작품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학생들이 사고하게 하고 그리고 작품 표현 과정에 맞게 작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작품 표현 과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작품 제작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작품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그림으로 결정하게 했다. 그러면 채색 도구가 필요합니다. 또는 시로 표현할 것이면 여기 잘못됐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작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시로 그림으로 표현하겠다고 하면 수묵화로 표현할 것이고 그리고 시로 표현하겠다 하면 비유를 활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기는 이전 차시선 어떤 작품을 표현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이번엔 방식을 결정한 단계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결국 이제는 작품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그 삶을 드러나기 위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 즉 이 활동지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작품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작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참고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차시, 개념 성찰에 해당하는 7, 8차시입니다. 7, 8차시는 연차시로 구성이 됩니다.
전시회를 준비하고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되어 두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7번째 차시에서는 작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음은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는 마무리 단계에 8차시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학생들은 복도와 교실에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습을 갔던 우림초 복도인데요. 정말 미술관 같이 전시회 같이 이쁘게 되어 있어서 이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전시한 다음 학생들은 자유롭게 먼저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인상 깊은 작품 그리고 작가가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활동지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활동지를 채움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같은 작품의 형식끼리 배치해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합니다. 시면 시가 이렇게 구분되고, 그림이면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고, 소설이면 이렇게 소설이 정리해서 같은 장르끼리 묶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사실 질문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한 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이 작품을 여러분 모두 읽어보았습니까? 이 작품에서 추구한 삶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먼저 자신 추구하는 삶, 학생들 친구가 추구한 삶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작품을 공유합니다. 각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텐데, 이때 자신 추구한 삶이 무엇인지, 왜 본 형식으로 표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이것을 다 말해야 합니다. 이 본 형식이라 함은 왜 소설로 했는지, 시로 했는지, 그림으로 했는지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두의 발표가 끝나고 각 학생은 인상 깊었던 작품을 발표합니다. 자신이 인상 깊게 감상한 작품과 그 이유를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학습을 더 심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더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활동을 마무리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결국 다시 이번 단원의 핵심이 문학을 통한 자아성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구 과정을 돌아보면서 문학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자아성찰에 대한 문학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후 내용을 정리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읽었고, 그 다음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해서 성찰을 했고, 그리고 추구하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자기 점검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각자 활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문학에서 인물이 추구한 삶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관련 짓고 성찰할 수 있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작품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실습 때 했던 모의 수업 지도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차시들도 다 재구성을 한 것인데,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도 재구성을 하셔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셔서 여러 교과가 통합된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형화된 수업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2학기인데도 1단원을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1단원을 수업을 하고자 하니 선수학습 요소가 잘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개념 5, 6, 7, 8차시를 짬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 6, 7, 8차시를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품을 읽는데, 이번엔 시입니다. 작품을 읽을 때 마라니가 추구하는 삶을 바탕으로 작품을 읽습니다. 그리고 작품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즉 자신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한 차시 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활동 1에서 시를 읽고 추구한 삶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작품과 비교해서 자신이 꿈꾸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정리했으면 활동 3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사물카드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단원 설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는데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이 너무 최우상적이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실습에 나가보니까 정말 유행이고 트렌드인 것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느낍니다. 네, 이상